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코아빠 아이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첫 프리시즌 경기이자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데뷔전이기도 했던 르 아브로와의 경기는 우리에게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과연 선발일 것인지, 그리고 나온다면 어느 포지션에서 활용될 것인지 말이죠. 경기 시간을 앞두고 선발 명단이 결국 발표되었고 이강인 선수는 당당히 그곳에 이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자 우리는 엔리케의 의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지 언론에서 예상한 대로 이강인은 미드필더가 아닌 우측 윙어로 기용했습니다. 그리고 우측 윙어 자리를 경쟁할지도 모르는 아센시오는 가짜 9번 역할에 배치시켰죠. 엔리케 감독의 이강인 사용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측 윙어로 기용은 했지만 기본적으로 사이드로 넓게 벌리는 윙어로 사용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키미가 전진하면 이강인이 볼을 받으러 내려오고 반대로 이강인이 전진하면 하키미가 수비를 커버하는 모습이었죠. 좌측 공격수로 나온 가르비의 평균 위치와 반대편인 우측 공격수로 나온 이강인 선수의 평균 위치를 비교해 보시죠. 가르비는 터치라인 쪽에 좀 더 가깝게 붙으며 와이드하게 벌린 것에 반해 이강인 선수는 좀 더 안쪽인 하프 스페이스 구역에 위치한 모습이죠. 대신 그 와이드한 측면은 하키미가 올라와서 공격에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하키미의 평균 위치로만 보면 거의 3백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음바페가 안 나온 상황에서 좌측 공격 전개가 어려웠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우가르테, 자이르, 파비안 루이스 이렇게 3미들 전부 약간 좌측으로 쏠려 있고 그러다 보니 우측에서는 공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하키미까지 공격을 올라가다 보니 종종 넓은 공간이 나오는 이 지역에 이강인 선수가 내려와 수비를 하거나 공을 받아 볼을 운반했죠. 전반 3분경입니다. 하키미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있자 이강인 선수가 공을 받으러 내려왔습니다. 다닐루가 패스를 내어주자 공을 받는데요. 부드럽게 돌아선 후 보시는 것처럼 엔리케 감독이 보는 앞에서 한 명을 아주 쉽게 벗겨냈습니다. 엔리케 감독과의 거리가 워낙 가까웠기 때문에 분명 루초도 영상으로만 보던 이강인의 탈압박을 현장에서 목도했을 것입니다. 눈도장이 콱 박히던 너무 짜릿했던 장면이었습니다. 5분경에도 하키미가 올라가자 이강인은 내려오며 공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가 공을 끌고 전진하죠. 9분경에도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는데요. 역시 위치는 중앙 우측 지역에 내려와서였습니다. 그리고 혼자 미들 서드를 통과해 파이널 서드까지 공을 끌고 왔습니다. 사실 이날 경기에서 미드필더 롤을 맡은 선수 중 이 정도로 공을 혼자 끌고 올라온 선수는 그닥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볼 캐리 능력이 돋보이는 장면들이었고 그의 그런 능력은 단순히 탈압박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공을 받고 운반할 수 있는 빈 공간을 잘 찾아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이 쉽게 전진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적지 않은 거리를 전진시켜주는 이강인의 볼 캐리 능력은 가히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공만 옮겨준 것은 아니었죠. 6분경에는 이 좁은 틈 사이로 날카로운 침투 패스를 넣어주며 위협적인 공격을 만드는 기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18분경에는 침투하는 자이르에게 감각적인 왼발 아웃프런트 패스로 결정적인 상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만 이 패스를 받은 자이르의 첫 터치가 안 좋으면서 기회를 살리지는 못했죠. 26분경에는 중앙에서 공의 소유권을 따낸 후 뒷공간을 침투하는 가르비에게 정말 기가 막힌 롱볼 패스를 넣었는데요. 가르비가 이 패스를 등으로 받으며 역시 기회가 무산되었습니다. 패스의 정확도도 대단했지만 시야와 타이밍이 정말 일품이었던 패스였습니다. 이 패스를 받은 게 가르비가 아니라 만약 후반에 나왔던 음바페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지금 막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음바페는 이번 프리시즌 일본 투어 명단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팀과 동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이강인과 음바페 라인은 당분간은 보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주요 장면으로 돌아와서 아쉬웠던 장면 중 하나는 아센시오와의 연계 플레이였습니다. 패스를 받은 이강인은 특유의 부드러운 턴 동작으로 우측으로 돌아 나가면서 아센시오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 본인은 2대1 패스를 받기 위해 패스를 한 후 전방 침투를 시작했죠. 여기서 아센시오가 바로 리턴 패스를 내어주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른발로 공이 오다 보니 자세가 불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후 왼발로 공을 잡아놓은 이후에도 한 번 더 침투 패스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센시오는 패스를 넣어주기보다는 그 상태에서 왼발로 그냥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물론 충분히 슈팅을 시도할 만한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유효 슈팅까지 연결되지 못했기에 2대1 패스 선택이 아쉽기는 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볼 운반만 한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킬 패스까지 여러 차례 보여줬고
또한 우측에서 하키미와의 빌드업 또는 공격에서의 호흡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엘리케의 전술적 지시도 잘 소화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41분 말미에 역습 상황이 발생했고 그 순간 스프린트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보시면 달리던 이강인 선수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우측 햄스트링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에 남아서 수시로 우측 햄스트링을 만졌습니다. 결국 통증을 느낀 후로부터 40여 초를 더 뛰다가 고통을 호소하고 교체 아웃되었습니다. 다 좋았는데 전반 막판에 부상을 당해서 너무 속상했습니다. 우리야 당연히 속상한 일인데 이 경기를 지켜봤던 파리 생제르맹 팬들도 속상한 건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칭찬하는 글과 그의 부상에 대해 우려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중 이강인 선수에 대한 반응 몇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루스우스 파리지엔느라는 커뮤니티인데요.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강인의 계속되는 전진성을 가진 능력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뒤로 내려와서 볼을 받으면 즉시 몸을 돌리거나 움직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나거나 뒤로 패스하는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이런 플레이 스타일은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위험을 초래하지만 공을 받으면 종종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를 많은 경기에서 보길 기대합니다. 여기서는 이강인 선수의 돌아서는 능력과 전진하는 능력을 보고 감탄한 글을 올렸네요. 이 포스팅에 달린 답글들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유형의 선수야. 이강인은 낮은 무게중심으로 놀랍고 폭발적인 첫 움직임을 보여주고 평균 실력을 넘어서는 기술을 갖춘 선수야. 우리는 그의 부상이 가볍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 다른 커뮤니티인 PSG 커뮤니티입니다. 이곳에서는 경기가 끝난 후 가장 잘한 선수는 누구인가? 그리고 가장 못한 선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어떤 선수가 팬들의 눈을 사로잡았고 어떤 선수가 부족해 보였을까요? 이강인, 은두루, 슈크리니아르, 에단 은바페는 합격, 가르비, 아센시오는 불합격. 톱클래스의 선수는 자이르, 이강인, 리카, 은두루였고 형편없었던 선수는 비티냐, 가르비, 그리고 아센시오도 마찬가지였어. 전체적으로 매우 좋은 경기였어. 볼도 잘 다뤘고 모든 신입 이적생들이 다 좋았지. 그런데 아센시오는 제외야. 가르비는 약간 실망을 줬는데 시간이 약간 필요해 보이고 최고의 선수는 이강인과 은두루였다고 봐. 내가 보기엔 경기를 본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이강인이 2000% 최고라는 걸 말이지. 이강인은 놀라운 선수인걸? 이강인에게 큰 부상이 없길 바래. 그는 확실한 실력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기대되는 것들을 보여줬어. 신입생들에 대한 평가. 잘한 선수, 은두루, 이강인, 에르난데스. 못한 선수, 아센시오, 우가르테. 얘가 6천만 유로라고? 슈크리니아르. 내 마음을 편하게 하지는 못했어. 이처럼 대부분의 파리 생제르맹 팬들은 이강인 선수의 첫 경기에 대해서 부상을 당한 것을 제외하고 아주 매우 긍정적인 인상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은두루와 이강인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답답했던 전반전에 눈에 띄는 활약을 가장 많이 보여준 이강인 선수를 분명 엘리케 감독도 확실히 주목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렇기에 이강인 선수가 부상으로 나오는 상황이 발생하자 그의 아쉬움을 여과 없이 짜증나는 표정으로 드러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디 이강인 선수의 부상이 가벼운 것이기를 바라고 절대 무리하지 않고 충분히 회복하고 돌아오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